안녕하세요. 오늘 바이오 설명서에서 설명드릴 보고서는 바로 요겁니다. 먼저 그 ADC라는 게 항체랑 그리고 암을 죽이는 독성 물질을 서로 연결해서 이거 좀 암세포 특이적으로 작동하겠다고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들었을 때는 이거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2011년 그러니까 최초로 승인을 받은 이후로부터 보면 아직 10개 정도만 승인이 됐고,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그 승인 제도라기보다는 가속 승인으로 받았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ADC가 개발 과정에서 좀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것일까? 일단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아직 시작 단계인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치료제 개수급이 얼마 안 되는 거고, 이게 비교해서 보면 RNAi 치료제, 지난번에 자료 나왔던 치료제인데 이게 2018년에 출시가 돼서 지금 치료제가 4개 출시가 됐거든요. 4개. 그러면 10년에 10개, 뭐 4년 동안 4개니까 거의 유사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가속 승인 받은 건 얘기를 하면 전략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을 할 때 좀 언맷 니즈가 큰 영역부터 시작을 해서 전략적으로 그쪽부터 임상을 하니까 더 빨리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쓰면서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ADC라는 기술을 얘기할 때 이제 최근에 이제 N02 이걸 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제일 큰 아마케인 아스코에서도 뭐 기립박수 받았던 걸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그런 뭐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N02라고 하는 이 의약품은 다른 ADC 기반 그런 의약품 대비해서 좀 기술적으로 뭔가 다른 차별점이 좀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ADC라는 기술 전체 전반적인 그런데 좀 약간 훈풍으로 작용을 한다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일단 임상 전략을 잘 선택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항암제들 보면 허투는 이제 허투 과발현했던 부분에서 이제 항암제 임상을 시작을 해서 거의 치료제가 다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이 N02는 최근에 이제 허투 저발현, 그 아스코에서 박수 받았던 그게 허투 저발현 쪽으로 해서 유방암 치료제로 임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맷 니즈를 먼저 시작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제 ADC가 붙기만 하면 그 세포 주위에 있는 암세포까지 섬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이게 방관자 효과,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N02만 가진 특성은 아니고요. 이게 ADC의 특성이기 때문에 다른 ADC 치료제에서도 이런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ADC가 이제 항체랑 독성 물질을 이제 연결하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이 항체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많이 알려진 혹은 유명한 항체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 아마 초기에서 그랬던 것도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리가 확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제한적으로 임상을 했던 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신기술이니까 다들 이제 검증된 곳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투로 했던 게 제일 임상이 많았고, 이제는 치료제가 꽤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항체를 좀 다양하게 가지고 가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적응증 확장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중반 요때를 생각을 해보면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했었던 키워드가 이제 플랫폼 기술 이랬던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ADC도 결국은 이제 항체랑 독성 물질을 연결하는데, 그 연결하는 링커 기술도 우리가 플랫폼 기술로 볼 수 있을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링커는 거의 유사한 걸 쓰고 거기에 항체랑 독소를 계속 바꿔서 치료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통 ADC 업체들 중에는 링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체나 독소는 특허가 끝난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항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ADC 회사들이 항체 잘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사와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이치 산쿄, 이제 N02를 개발한 다이치 산쿄 얘기를 조금 해보면, 확실히 N02는 이번에 FDA 승인도 받으면서 거의 뭐 이제 잘 된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외에도 좀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 다이치 산큐가 일단 N02를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봤던 회사들이 잘하긴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파이프라인, 후속 파이프라인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두 개 정도는 기존에 뭐 허2나 허3 뭐 이렇게 트롭2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나머지 파이프라인들도 좀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이치 상교는 뭐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그 국내에 상장된 기업을 보면 대표적으로 ADC 관련된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꼽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어떤 특징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레고캠 바이오가 두 가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링커, 그다음에 독소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글루크론산 분해 요소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글루크론산 분해 요소가 암세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해 요소가 링커도 잘라줄 수 있고, 그다음에 PBD라고 하는 독소에 있는 화물을 잘라줘서 둘 다 활성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에서만 이 독성 물질이 활성화되게, 그다음에 링커가 또 떨어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제목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정말 머크는 시젠을 살까? 어떻게 생각해? 사지 않을까요? 원래는 사실 2분기 때 머크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살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두 가지 정도 좀 지연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패드세브 치료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던 거고, 근데 이건 최근 3주 정도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탑라인 결과 괜찮게 나왔고, 두 번째는 다이이치 상교랑 시젠이랑 소송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이이치 상교 유리하게 결과가 끝나긴 했지만 이제 인수에 대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중소형 바이오텍들이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이렇게 이제 또 대형 M&A 딜이 터져버리면 또 중소형 바이오텍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딜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샀으면 좋겠는데. 네. 네, 오늘은 그 ADC 관련된 그 인덱스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 그 중요한 질문들 제가 던져봤고요. 또 자세한 그 보고서는 저희 링크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